우리가 아는 역사 있잖아요. 보통 위대한 전략, 거대한 이념 싸움 이런 걸로 기억하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, 그 사람들 머릿속에 숨겨진 병 때문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자, 예를 들어 볼까요? 20세기 냉전 시대, 그 지도가 사실은 어떤 지도자 한 명의 치솟는 혈압 때문에 그려졌다면요? 아니면 거대한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 순간이 끔찍한 편두통 때문에 가능했다면 믿어지세요? 이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늘 바로 그 영혼과 리더들의 비밀스러운 병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 흥미로운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아주 끔찍한 병이 오히려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. 주인공은 바로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. 아니,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려면요, 먼저 그랜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해요. 별명이 뭐였냐면 무조건 항복 그랜트, 무자비한 학살자였거든요. 4년 동안 무려 60만 명이 죽어나간 그 끔찍한 전쟁이 딱 끝났을 때 당연히 모두가 뭘 생각했겠어요. 아, 이제 패배한 남군은 엄청 가혹한 처벌을 받겠구나.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.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남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바로 그 마지막 전투 날이었어요. 근데 그랜트가 정말 지독한 편두통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. 말 그대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. 바로 그 순간에요, 남군이 항복하겠다고 사절을 보낸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기적처럼 그를 막 짓누르던 두통이 싹 사라진 거예요. 이 엄청난 고통에서 갑자기 풀려난 그 해방감, 이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그래서 그는 복수 대신에 정말 놀라운 관용을 베풉니다. 그 유명한 말이 있죠. 전쟁은 끝났어. 반란군은 이제 다시 우리 국민이오. 이 말을 남기고는 굶주린 남군 병사들한테 식량을 나눠주고 심지어 각자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허락까지 해줬어요. 이 위대한 용서의 순간 덕분에 어쩌면 수십 년은 더 갔을지도 모를 갈등을 막고 미국이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합쳐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. 정말 편두통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. 하지만요, 리더의 병이 언제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겠죠.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떤 한 사람의 병이 무려 50년 동안 이어진 세계적인 냉전의 지도를 그리는데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건입니다. 고혈압이 냉전의 지도를 그렸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?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회담 중 하나, 바로 이 얄타 회담을 둘러싼 증거들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프랭클린 루스웰트 대통령의 혈압 변화인데요. 저기 마지막 부분 확 치솟는 거 보이시죠? 저 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미래를 두고 처칠, 스탈린이랑 협상하던 1945년 얄타 회담 때입니다. 혈압이 거의 300에 170까지 올라가요. 이건 그냥 혈압 좀 높네, 이 수준이 아니에요. 의학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느냐? 이게 핵심입니다. 이걸 고혈압성 위기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상태예요. 머리가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고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지는 거죠. 그러니까 루스벨트는요, 자기 뇌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린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안 봐도 뻔하죠. 당시 회담에 있던 처칠 주치 같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루스벨트가 너무 쇠약해서 집중도 못하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. 결국 날카롭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탈린한테 중요한 것들을 다 내주고 만 겁니다.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동유럽이 소련 손에 넘어가고 유럽 대륙에 그 유명한 철의 장막이 쳐졌죠.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쿠릴 열도 분쟁, 그 씨앗도 바로 이때 뿌려진 겁니다. 자, 이 관계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요. 한쪽에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고혈압 때문에 뇌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진 대통령이 있었고요. 다른 한쪽에는 그 이후 냉전 시대를 완전히 결정지어버린 그런 지정학적인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. 한 사람의 건강 문제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말 좀 섬뜩하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요, 어쩌면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. 머리는 정신은 너무나도 멀쩡한데 몸이 서서히 무너지면서
그 정신을 가둬버린 거죠. 그리고 그 결과 혁명의 한가운데에 아주 위험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났습니다. 때는 1970년대 중국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였어요. 그때 절대 권력자였던 마오쩌둥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.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태였으니 혼란에 빠진 나라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죠. 마오쩌둥이 진단받은 병은 우리가 루게릭병이라고 알고 있는 근위축성 칙삭경화증 ALS였습니다. 이 병 정말 잔인한 병이에요. 왜냐하면 뇌랑 정신은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. 그런데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명령 신호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은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데 그 안에 갇힌 의식은 모든 걸 다 느끼고 있는 거죠. 같은 병을 앓았던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남겼죠. 나는 행운하다. 뇌는 근육이 아니니까. 이 말이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병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말 한마디로 나라 정체를 움직이던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제대로 소통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.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긴 거죠. 그러자 주변 정치 세력들이 마오의 작은 신음소리나 표정 하나하나를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마오 주석의 뜻이다 하면서요. 그 사이 나라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. 자, 나라를 하나로 만든 편두통 이야기부터 세계를 둘러나는 고혈압, 그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마비된 몸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? 이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 과거 지도자들의 뇌 속에 숨어있던 병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바꿨다면 그럼 지금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? 그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생각해보면 이 역사 속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의 일로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. 화려한 정치 무대 뒤, 거대한 전략 뒤에는 언제나 연약한 한 인간의 뇌가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.